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이번 강의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 싶냐 하면 컨덕션 밴드와 베일런스 밴드에 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알고 싶어요.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홀 컨센트레이션, 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개나 있는지, 그거를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떠한 그 에너지 스테이트의 디스트리뷰션과 어떠한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갈 수 있는 확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density of state. 여기서 말하는 state라는 건 에너지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스테이트. 실리콘 원자 하나 기준으로 얘기하면 실리콘 원자 하나에 최외곽 전자는 4개지만 에너지 스테이트는 8개가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실리콘이 N개, 실리콘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게 되면 아보가드로 수의 8배만큼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존재하게 되지. 자, 그때 말하는 에너지 스테이트예요. density of state. 따라서 이걸 에너지 스테이트를 밀도로 표현했다는 거야. 단위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거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따져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할 거는 페르미, 디락,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페르미하고 디락이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어떤 그 분포 함수인데, 이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어떠한 에너지 레벨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공부할 거예요. 그래. 좀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하나 기준으로 밸런스 일렉트론은 4개고 에너지 스테이트는 8개죠. 8개야. 여기 4가 아니고 8개예요. 근데 여기 4라고 쓴 이유는 컨덕션 밴드 기준으로 보면 4개, 밸런스 밴드 기준으로 보면 4개잖아. 전체는 8개죠. 그리고 세제곱센티미터당 5 곱하기 10의 22승계지. 5 곱하기 10의 22승계. 자, 그런데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자가 모였다, 실리콘 원자가 모였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스테이트는 밸런스 밴드의 4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의 4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8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유니폼하게 있질 않아요. 유니폼하게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시봉이 지금 에너지가 높아지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 지점에 스테이트가 10개 있었으면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이렇게 균일하게 있지 않다 이거예요. 어디는 조금 있고 어디는 많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에너지에 따라서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식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GC는 density of state를 나타내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density of state. GV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density of state. 이걸 내가 줄여서 그냥 줄 거예요. density of state. 자, 여기 보면 컨덕션 밴드는 지금 뭐예요?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 여기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 나오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엣지의 그 에너지 값. 컨덕션 밴드 미니멈 그 에너지 값. 그 다음에 파이 3.149. H에다가 바한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플랭크 콘스탄트 H를 2파이로 나눈 거라 그랬었죠. 그냥 상수예요. 상수 다 상수야. 이것도 정해진 값이지.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정해지면 이 값도 정해지는 값이에요.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값이야. 변수는 뭐예요? 에너지 하나밖에 없어. 그러죠? 결국은 Y는 어쩌고 저쩌고 루트 X의 함수예요. 루트 함수야, 루트 함수. 그렇죠? 결국은 density of state가 에너지에 대한 루트 함수라는 얘기예요. 컨덕션 밴드에서.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에 대한 루트 함수예요. 루트 함수. 그런데
여기서는 에너지 독립 변수인 에너지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뒤에가 있지. 그러니까 반대죠. 결국 이렇게 서로 뒤집힌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에너지 레벨들이 에너지 축을 따라서 어떤 모양을 존재하냐 하면 이게 에너지 축이에요.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 엣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실리콘의 밸런스 밴드 엣지야. 그랬을 때 요식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되고 요식 가지고 그림 그리면 요렇게 돼요. 둘 다 루트 함수지. 그지? 이거 지금 루트 함수잖아. 에너지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에너지에 대한 루트 함수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 얘는 이렇게 플립되어 있는, 뒤집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듯이 이 값이 이 C보다 큰 경우 요 위죠. 이렇게 루트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 EV가 밸런스 밴드 엣지가 에너지 값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EV보다 밑에 있어요. 그때 이렇게 루트 함수 모양을 하고 있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 밴드갭 안에는 density of state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기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전자가 여기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밴드 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긴 갭이에요, 갭. 그리고 컨덕션 밴드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스테이트가 많아져. 여기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스테이트가 많아져요. 어떤 모양으로? 루트 함수의 모양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얘네들은 density of state예요. 따라서 요 함수에다가 곱하기 D2를 하면 컨덕션 밴드의 DOS에다가 D2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세제곱센티미터당 존재하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예요. 어느 에너지 구간이냐 하면 에너지 값이 E부터 E 플러스 DE 에너지가 E부터 E 플러스 D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 구간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 레벨들이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몇 개나 있는지 그 개수가 요 함수에다가 D를 곱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그 밀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D를 곱하면 에너지 구간 E부터 E 플러스 D 사이에 그 값을 가지는 에너지 세제곱센티미터당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값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전자가 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나 있느냐 에너지 값에 따라서 에너지 값 10, 뭐 11, 12, 13, 14 쭉 에너지가 올라갈 때 각각의 에너지 값에 대해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면 좌석이 몇 개나 마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그 원형 강의실 옛날 그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원형 극장이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좌석이 적고 위로 올라갈수록 좌석이 점점 많아지지. 마치 그런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좌석이 점점 많아지죠. 여기도 이게 사실 이제 홀 입장에서는 이쪽이 위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밑으로 간다고 얘기할게요. 밑으로 갈수록 좌석이 많아지죠. 자, 그런데 좌석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전자가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전자가 가야 거기에 전자가 발견되는 거지. 그지? 에너지 스테이트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물론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백날을 기다려봐야 거기에서 전자는 발견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전자가 발견되나? 그렇진 않아요.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앞에 페르미 디락 또는 페르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채울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확률이에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확률. 가용 가능한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에너지 값 2인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전자가 점령할 수 있는, 차지하고 앉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 확률에 대한 분포함수, 확률 분포함수, 요거를 갖다가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생겼죠? 간단하게 생겼어. 자,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텀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E가 있어. 이 에너지 E 값을 갖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전자가 차지하고 앉을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알고 싶으면 이식 갖고 계산해라 이거예요. 뭐하고 연관돼? 온도하고 연관돼 있죠. 절대 온도. K는 볼츠만 콘스탄트고, 여기 생뚱맞게 새로운 심벌이 하나 나와요. EF. 네. EF가 뭐냐 하면 페르미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르미 에너지 또는 뭐 페르미 에너지 레벨 또는 뭐 페르미 레벨 이렇게 불러요. 요거의 의미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식이 어떤 식의 모양인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간단한 산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산수. 자,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이 식에 보면 변수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파라메터로 온도가 달라지면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전자가 에너지 값 2인 스테이트를 차지할 확률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온도를 고정을 합시다. 온도가 거의 절대 온도 0도로 갔다고 칩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먼저 F가 페르미 레벨이 뭔지는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이게 특정 값, 에너지 값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몇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에너지 값이 EF 값보다 큰 경우에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더 크게 되면 그림이 지금 요 값이 요거보다 커요. 이 값이 이거보다 커. 그러면 요게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요. 그런 상황에서 온도가 0도로 간대. 온도가 0도로 간대. 절대 온도 0도로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익스포넨셜 텀이 무한대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요. 0. 이 값이 0이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확률이 0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너지 값이 EF 값보다 큰, 에너지가 이거보다 큰 그러한 에너지 스테이트들은 절대 온도 0도로 갈 때 전자들이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차지할 확률이 0%다 라는 거예요. 0%.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쪽이 확률이지, 지금 이쪽이 에너지로 내가 그렸어요. 그러면 0%. 그 다음에 반대로 페르미 레벨보다 에너지 값이 작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인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1이 돼요. 이게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시돼서 여기가 1이 돼. 그 얘기는 뭐야? 에너지 값이 페르미 레벨보다 낮은 어떤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들을 전자가 채울 확률은 몇 프로? 절대 온도 0도 근처로 가게 되면 100%다 이 말이에요. 100%. 이거보다 위에 있는 자리는 100% 비어 있고 이거보다 밑에는 100%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온도 0도 가게 되면. 그렇죠? 100%. 그렇죠? 그러면 딱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EF면 어떻게 돼요? E가 EF면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딱 여기에요. 여기. 확률 딱 2분의 1. 확률 2분의 1.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뭐냐라고 한다면 페르미 레벨은 전자가 그 에너지,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채울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에너지 수준, 에너지 레벨, 그거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르미 에너지, 페르미 레벨 이렇게. 페르미 레벨을 전자가 채울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페르미 레벨의 전자가 존재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 별개의 문제지? 거기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어야지. 있으면
페르미 레벨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값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면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이야. 하지만 페르미 레벨이 2분의 그 페르미 펑션 값이 페르미 레벨에서 2분의 1이라고 해서 전자가 정말 여기서 그럼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발견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만약에 없다면, 이 자리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다면 아무리 여기에 확률이 2분의 1이더라도 발견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온도 0도가 아니고 이제 온도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0도보다 위에요. 0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먼저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 값이야. 그럴 때는 여전히 2분의 1이지. 여기가 페르미 레벨 값이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2분의 1이 돼버리죠. 온도가 절대 온도 0도든 0도보다 높든 상관없이 페르미 레벨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에너지 값이 페르미 레벨보다 3kT 더한 거,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에다가 더하기 3kT 한 값, 그거보다 에너지 값이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익스포넨셜 텀이 1보다 충분히 큰 값이 돼요. 1보다 충분히 큰 값. 실제로 따져볼까? 만약에 온도가 상온이라고 칩시다. 온도가 상온이야. 300켈빈. 그러면 300켈빈일 때 3kT는 얼마예요? 1kT가 아까 26밀리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지? 그러면 3kT면 얼마야? 78밀리 일렉트론 볼트야. 그렇죠? 어찌됐건 3kT라고 할 때 그러면 E-EF가 얼마라는 거예요? 3kT라는 얘기지. E-EF가 3kT일 때 익스포넨셜 여기 지수가 어떻게 돼? 3승이 돼버리죠. 익스포넨셜 3승하면 얼마가 나와? 대충 계산하면 한 20 정도 나올 거예요. 한번 해봐. 아니면 알려줘. 1보다 충분히 크잖아. 그지? 1보다 충분히 크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이 EF 더하기 3kT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좀 복잡한 저식을 쓰지 않고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보다 얘가 충분히 크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식이 요거 역수 취해가지고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식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겠어요? 에너지 값이 페르미 레벨 더하기 3kT보다 더 큰 에너지 상태.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고 요 지점 여기가 페르미 레벨, 여기가 뭐 페르미 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쪽에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은 결국은 익스포넨셜 펑션이라는 얘기예요. 익스포넨셜 펑션. 그런데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즈 하는 거야, 디크리즈 하는 거야? 익스포넨셜리 디케잉 하는, 확 줄어드는 그런 펑션이에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3kT,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3kT보다 더 위에 있는 에너지 상태,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3kT보다 더 위에 있는 에너지 상태는 어떻단 얘기야? 거의 비어있다. 거의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어있다는 얘기. 그렇죠? 이 식에 의하면 이 펑션 값이 0에 가깝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요번에는 에너지 값이 페르미 레벨보다 마이너스 3kT 한 것보다 더 작아. 무슨 말이냐면 하면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면 거기서부터 3kT만큼 밑으로 내려갔어. 여기죠.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 페르미 레벨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kT야. 그럼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 값이 또 1보다 충분히 작게 돼요. 이 경우에는 E-EF가 마이너스 3kT지. 따라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러면 아마 0.05 뭐 이 근처 나올 거예요. 1보다 충분히 작잖아. 그렇지? 1보다 충분히 작기 때문에 얘를 어프록시메이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참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요거를 봅시다. 만약에 x가 1보다 충분히 작은 수예요. 그럴 때는 1 더하기 x분의 1은 1 빼기 x로 근사할 수 있어요. x가 충분히 작은 수면 1보다. 그러면 얘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x라고 보면 1 나누기 1 더하기 이걸 통째로 x라고 보면 결국은 1 빼기 x 1 빼기 요거 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예요.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아까 이 페르미 펑션, 페르미 디락 이 펑션이 뭐라 그랬어?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 익스포넨셜 텀을 이쪽으로 보내고 요 펑션을 1로 보내면 1 빼기 f가 되잖아. 1 빼기 페르미 펑션. 그지? 1 빼기 페르미 펑션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전자가 비일 확률. 그지? 비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얘기한 것처럼 1 빼기 페르미 펑션 한 거는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일 확률을 나타내고 결국은 그 값이 제로로 가기 때문에 채워진다는 얘기야.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고 이거보다 3kT인 지점이 여기예요. 그럼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은 거의 채워진다라는 거야. 전자에 의해서 채워져. 여기가 전자가 여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비워놓을 확률이 거의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요 얘기만 하나 더 코멘트를 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KT는 상온에서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런데 이 값은 실리콘의 밴드갭 1100 밀리 일렉트론 볼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라고 한다면 페르미 레벨 대비 3KT 하면 위로 76 밀리 일렉트론 볼트, 밑으로 76 일렉트론 볼트거든. 그래봐야 그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 맥시멈은 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한참 위에 있다는 얘기야. 또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미니멈 그리고 밸런스 밴드 맥시멈도 저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면 3KT 지점은 여기 마이너스 3KT 지점도 여기예요. 그리고 밸런스 밴드 저 아래에 있고 컨덕션 밴드 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그림으로 다시 그렸어요. 아까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아까는 에너지를 이 수직축으로 놓고 이 페르미 펑션을 수평축으로 놓고 그렸었죠, 내가. 근데 이번에는 다시 돌렸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페르미 디락 펑션 값이고 여기가 에너지 축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확률이 1, 여기가 확률이 0.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사각형 모양이 돼요. 사각형 모양이 되고 페르미 에너지에서 2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절대온도 0도일 때 얘기고 절대온도 0도일 때 얘기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야. 여기가 페르미 레벨. 그러면 페르미 레벨보다 요 한 칸이 KT예요. 1KT, 2KT, 3KT 지점이 여기야.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KT, 마이너스 2KT, 마이너스 3KT 지점이 여기에요, 지금. 그런데 전 슬라이드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페르미 레벨보다 3KT 우측으로 와서 그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 그쪽은 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요 함수 대신에 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근사할 수 있다고 했죠. 또 반대로 페르미 레벨보다 아래쪽으로 3KT만큼 온 그 에너지보다 더 낮은 에너지, 그거는 요 함수로 근사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요렇게 이 함수 가지고 각각의 함수 가지고 근사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야.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확률 분포를 보면 절대온도 0도에서는 수직으로 뚝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예제 2.3인데 X축이 뭐냐면 E- 페르미 레벨이에요. 따라서 여기 0이라는 건 뭐냐 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는 거야. 페르미 에너지 레벨.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서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뚝 떨어졌었어, 이렇게. 하지만 온도가 100켈빈, 200켈빈, 300켈빈, 400켈빈 이렇게 되면 점점 이쪽에 들고 일어났지. 여기도 밑으로 점점 이렇게 꺼졌죠.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원래 절대 온도 0도였다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0이 돼야 돼. 그런데 온도가 절대 온도 0이 아니니까 여기 확률이 존재하잖아. 그죠? 여기도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아니, 100%가 돼야 되는데 100%가 아니잖아. 그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100%가 아니란 얘기는 전자가 비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뭐야? 홀이야, 홀. 그렇죠? 홀이 생성될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페르미 펑션 값이 1이 아니다, 100%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비어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홀이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홀이 생성될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여기에. 절대 온도 0도가 아닐 때 그래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자, 그래서 이건 뭔가? 자, 그런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예제는 실리콘에 대한 계산일 거예요, 아마. 실리콘에 대한 계산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페르미 레벨보다 대충 여기가 0.05 정도 오른쪽으로 온 요 지점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이 존재하잖아. 그지? 확률이 존재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그렇다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냐? 아니에요. 확률이 유한한 값을 가져. 제로가 아닌 유한한 값을 갖는다고 해서 거기서 전자가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리콘에서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에너지 구간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어요. 왜 없어? 아까 봤잖아, 우리가 데인스테이블 스테이트. 한참 뒤로 가네요. 여기 없잖아.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거든. 여기 있는데 이거로부터 위로 3KT, 밑으로 3KT 가봐야 여기 다 없어요. 데인스테이블 스테이트가. 그래서 데인스테이블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 못 있어요. 그 얘기를 방금 그 슬라이드에서 내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혹시 질문? 뭐 2KT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좀 아쉬워요. 익스포넨셜에 제곱해봐. 3KT 정도 되면 한 20 나오거든. 그러면 1보다 좀 크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좀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지. 확률은 존재하지만 전자가 발견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모든 남자나 여자는 다 결혼을 했나? 아니잖아. 내가 여자를 만날 확률은 2분의 1이지, 지나가다가. 하지만 그 여자와 결혼할 확률은 다른 거잖아. 결혼을 한 거는 다른 거잖아. 그 여자가 날 좋아하고 내가 그 여자 좋아해야 결혼을 하지. 이제 그거하고 똑같아요. 확률이 있는 거하고 결혼한 거하고는 다르듯이
확률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으면 그 확률이 발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관련된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이제. 또 질문 있어요? 이게 그 에너지 범위가 굉장히 좁은 보임이잖아요. 위로 3kT, 근데 여기서 이제 도핑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걸 가깝게 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페르미 에너지를. 일단은 그 밴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밴드를. 우리가 사실은 밴드 모양을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밴드 모양을 배웠잖아. 오늘 강의의 가장 마지막에는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의 밴드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강의할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거든.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다소 장황하지만 무슨 분포함수 얘기를 DOS 얘기하고 뭐 페르미 얘기까지 막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 아까 그 저번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상온에선 45, 뭐 이건 26인데 왜 이온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얘기 안 하면 다시 물어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뭐 예제가 하나 나오네. 자, 예제를 하나 봅시다. 가정이 있어요. DOS 값이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나 똑같다라는 가정이에요. DOS 값이. 이 가정은 현재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사실은 똑같지는 않아요. 힘들지만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봅시다. 힘들지만. 자, 이 식을 여러분들 보기에 어때? 얘나 뭐 이렇게 뒤집으면 딱 일치할 것 같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 근데 미세하게 틀려요. 왜 틀릴까? 이 두 식을 비교해봐요. 왜 틀릴 것 같아? 그렇지. 예. 이펙티브 매스 때문에 틀려요. 이펙티브 매스,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하고 홀의 이펙티브 매스를 보면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는 진공에서의 매스보다 살짝 크고 홀은 살짝 가벼워요. 그래서 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반 접어갖고 딱 겹쳐놓으면 일치하지 않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스테이블 스테이트가 달라요, 지금.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 조금 달라, 조금. 조금 다르니까 그냥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아까 얘기한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 슬라이드 쇼를 하면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넣었나? 힘드네. 다 왔다. 자, 여기서 데인스테이블 스테이트가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나 똑같다라는 가정은 방금 갔다 온 것처럼 얘 접으면 이렇게 돼 있던 거 접으면 일치한다라는 가정이에요, 지금.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약간 틀려요. 자, 그 가정하에서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채워질 거, 컨덕션 밴드 엣지,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죠. 컨덕션 밴드 미니멈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과 밸런스 밴드 엣지에 전자가 빌 확률, 그 두 확률이 같다고 한다면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은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물어보는 건데 요 가운데 있는 문장 전자가 채워질 확률과 컨덕션 밴드 미니멈, 밸런스 밴드 맥시멈의 전자가 빌 확률, 여기 전자가 채워질 확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홀이 생성될 확률과 여기 전자가 생성되는 확률이 똑같다라는 말이죠. 여기 전자가 빌 확률이라는 게 바로 홀이 생성되는 확률. 여기 전자가 채워진다는 게 일렉트론이 생성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다면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확률이 똑같은 경우가 언제야? 그렇죠. 컨덕터예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여기 비워야 되잖아. 그지? 여기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 보면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과 밸런스 밴드 엣지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똑같은 게 아니고 밸런스 밴드 엣지의 전자가 비일 확률이 똑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전자가 비일 확률은 1 빼기 F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 식에다가 이제 요 숫자들 EC와 EV를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죠. 얘는 얘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요 표현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지는 여기다 미리 써놨어요. 귀찮아서. 요 익스포넨셜 텀을 그냥 EX라고 한다면 요 식의 모양이 1 마이너스 뭐 1 나누기 1 더하기 2x 이거잖아. 그지? 이거 이렇게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1 지워지고 이렇게 되죠. 분모 분자를 익스포넨셜 2x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 식이 바로 요거죠. 그렇지? 쫓아왔죠? 그냥 산수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같아야 되는 거야.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이 지수가 같아야 되죠. 지수. 그지? 예, 여기가 같아야 돼요. 예,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가 같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풀고 나면 EF는 이렇게 구해져요. 이렇게.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얘기가.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값은 컨덕션 밴드 맥시멈 여기야.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미니멈, 밸런스 밴드 맥시멈 값이 여기에요. 이 값하고 이 값을 합쳐서 2로 나눴어. 그럼 그 얘기가 어디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딱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딱 중간.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페르미 레벨은 밴드갭에 미드갭에 있어요. 딱 중간에.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딱 중간은 아니야. 왜 딱 중간이 아니라고 했지? 왜일까? 이 가정이 틀렸어요.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하지만 거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이라 생각하면 돼. 거의 중간이에요. 자, 이 경우는 바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 왜 했냐 하면 결국은 차지 캐리어의 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평형 상태일 때. 이 챕터 2는 모든 내용이 다 평형을 가정한다고 했었지요. 지난 시간에. 평형 상태에서 도대체 컨덕션 밴드의 전자, 밸런스 밴드의 홀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제곱센티미터당. 그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캐리어의 분포를 알면 돼. 이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이야. 이 에너지 축이 쭉 있을 때 캐리어가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density of state. 이거는 그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요렇게 여기 요렇게 존재하고 여기 요렇게 존재한다고 했었죠. 얼마나 많은 density of state가 있냐에다가 곱하기 거기에 갈 확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캐리어의 분포를 밀도의 형태로 알죠. 왜냐하면 이게 뭐였어? DOS가 아까 뭐였지? 세제곱센티미터당 단위 에너지당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였어요. 따라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예를 들면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개수, 일렉트론의 개수,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의 개수는 DOS에다 프로버빌리티 곱해야 돼. 두 개 곱한 다음에 DE. 아까 요거에다가 DE 곱한 게 뭐라 그랬어? 세제곱센티미터당 에너지 구간, 작은 에너지 구간 E부터 E 플러스 D라는 작은 에너지 구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레벨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세제곱센티미터당 그거라고 했죠. 따라서 요 DOS에다가 DE 곱한 거에다가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컨덕션 밴드부터 컨덕션 밴드 제일 위에 탑까지 다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컨덕션 밴드에 가 있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요 지점이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위에 다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요 컨덕션 밴드 제일 꼭대기까지.
이렇게까지 다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는 전자의 농도를 알게 돼요. 여기서 이 제로 표시, not 표시를 한 거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농도도 이거의 단위는 뭐겠어? 개수, 넘버 퍼 세제곱센티미터예요. 단위 부피당 개수예요.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개수도 마찬가지죠. 이 GV에다가 1-F. 왜 1-F지? 홀은 뭐야? 전자가 비일 확률을 따져야 되죠. 전자가 비어 있어야, 전자가 없어야 그게 홀이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페르미-디락 펑션이었지만 여기는 1-F가 되겠지. 그래서 D를 곱해가지고 밸런스 밴드의 바닥부터 밸런스 밴드의 제일 위에까지 그걸 다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야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체 홀의 개수가 나오겠지. 요 식에 의해서 구해져요. 실제로 요 식 가지고 계산하고 요 식 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까지 할 거는 아니고 이거를 그림으로 봅시다. 강의가 거의 막바지로 왔어요.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절대온도 0도가 아닌 상황이에요. 절대온도 0도가 아닌 상황. 먼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를 보면 우리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여기가 컨덕션 밴드 미니멈, 여기가 베일런스 밴드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예제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페르미 레벨이 존재해요. 가운데쯤에. 그렇죠? 그리고 이 페르미 레벨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이에요. 그 에너지 값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 발견된다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인 경우에 density of state는 루트 함수 모양이라고 했어요. 에너지에 대한 루트 함수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갭이기 때문에 아무 density of state가 없어. 그지? 여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어요.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어?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갈수록 100%에 가깝고 위로 갈수록 0%로 간다 그랬었지? 그랬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익스포넨셜 텀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다 그랬어. 요 부분. 그렇죠? 익스포넨셜 텀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 요 점선이 전자가 발견되지 않을 확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홀이 발견될 확률이에요. 점선은.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그림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에너지 스테이트는 늘어나지만 이쪽에 가면 어때? 확률이 거의 0%로 가잖아. 여기는 좀 확률이 존재하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지? 익스포넨셜로 디케잉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전자가 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양. 밑에도 홀이 여기 살짝 있다가 많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의 개수와 여기 있는 홀의 개수는 어때야 된다? 똑같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는 전자와 홀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있다 그랬어? 1 곱하기 10의 10승계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1세제곱센티미터당 실리콘 원자는 5 곱하기 10의 22승계씩이나 있지만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일렉트론이나 홀의 개수는 1 곱하기 10의 10승계 밖에 없어요. 어폐가 있지. 10의 10승이면 겁나게 큰 숫자인데 너무 상대가 세다 보니까 그거 밖에 없어. 10의 12승계당 5 곱하기 10의 12승계당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나 홀이. 엄청나게 없죠.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N타입이 되면 상황이 좀 바뀌어요. 먼저 밴드 다이어그램도 바뀌어. 밴드 다이어그램에 컨덕션 밴드와 베일런스 밴드의 위치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N타입을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포스포러스를 도핑했다는 거죠. 근데 지하물이 도핑을 해봐야 실리콘의 개수보다 훨씬 작아요. 따라서 이 밴드 자체가 이 컨덕션 밴드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 맥시멈의 위치 자체가 바뀌진 않아. 여전히 밴드 갭은 1.1이에요. 그런데 바뀌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하면 이 그림에 있는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바뀌어요.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어디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갔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얘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쪽에서 전자가 꽤 이제 많이 발견되겠네?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아지긴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발견될 확률이 꽤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이 위로 올라간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도핑을 했는데 아까 보호 모델에서 계산한 것처럼 도핑을 하면 마지막 5번째 전자는 쉽게 도망간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위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density of state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실리콘 격자로부터 계산됐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여기 페르미 펑션,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이 실선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점선, 홀이 발견될 확률, 그것도 같이 위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페르미 레벨이죠. 여기가 바로 페르미 레벨,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바로 페르미 레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있던 홀의 개수만큼 있어요. 홀은. 하지만 전자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있던 홀의 개수보다 훨씬 많아요. 얼마큼 더 많아? 내가 넣어준 도펀트의 개수만큼 더 많아진 거예요. 반대로 P타입. P타입은 요번에 페르미 레벨이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갔죠.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홀이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이 밑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이면 전자가 안 발견될 확률도 2분의 1이죠. 같은 얘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홀이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도 역시 페르미 레벨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density of state는 그대로 있고 마찬가지로 이 커브가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덕션 밴드에 밸런스 밴드에 홀은 많고 그다음에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은 그냥 인트린식에서 있었던 것만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다 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까지 아주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 인트린식이냐 N타입이냐 P타입이냐를 밴드 다이어그램 가지고 구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합시다. 이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인데 간혹 전자하고 홀을 이렇게 표현해 갖고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세마이컨덕터다? N타입. 어떻게 알아? 홀보다는 일렉트론이 많죠. N타입이에요. N타입 세마이컨덕터. 이거보다 더 많이 그림 그리는 건 이런 거야. 이거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죠. 한가운데 미드갭에 EI라는 게 있지. EI라는 게 있어. 이 EI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을 EI라고 사람들이 표현해요. EI.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은 N타입이냐 P타입이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을 구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EI라고 표현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거는 N타입이에요. 하면 EI, 이 점선 대비 페르미 레벨이 많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렇죠?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P타입이에요. 인트린식 대비 페르미 레벨이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요건 P타입. 자, 이제 오늘 강의할 건 다 했고 아직 그 답을 안 했죠. 이거 갖고 얘기할까? 질문이 내가 아까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포스포러스 도핑을 하면 걔가 이온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대충 50mV 일렉트론 볼트 정도였어요. 그런데 상온에서 도펀트를 10개 넣어주면, 그러니까 포스포러스 10개 집어넣으면 전자가 10개 생기고 100개 집어넣으면 전자가 100개 생긴다며. 그 얘기는 뭐야? 넣어주는 족족
다 이온화돼 갖고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야. 상온 300켈빈은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밖에 안 되는데 포스포러스의 도펀트 레벨은 컨덕션 밴드로부터 50 밀리 일렉트론 볼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50이 필요한데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25, 26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 이거야. 왜 그랬을까? 아까 전자의 개수는 뭐와 뭐의 곱이 결정했어요? density of state와 확률, 그 두 개의 곱이 결정했었죠? 예. 요 갭이 50인데 상온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는 25, 26밖에 없어. 그러면 뭐가 작아지겠어? 확률이 작아지죠. 얘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그지? 확률이 작아져요. 하지만 density of state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많아?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포스포러스의 5번째 전자. 이 개수에 비해서 레티스에 있는 실리콘들은 엄청 많잖아. 따라서 여기 density of state는 여기 득실득실 거린단 말이에요. 훨씬 많을 거 아니야. 따라서 density of state에다가 확률 곱하면 이 확률이 설사 작더라도 올라가는 거죠. 못 알아들은 표정들을 하고 있네. 당황되네요. 일단 포스포러스의 도펀트 레벨이 여기야. 여기 컨덕션 밴드 미니멈으로부터 한 50 정도 밑에 쳐져 있어요. 근데 상온에서 이 포스포러스에 있던 전자가 다 이리로 올라간대. 근데 그 전자에 공급되는 에너지에서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작을 거야. 얘네들은 어디에선가 뭐 그 전자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멀 에너지가 26이라는 얘기는 모든 전자가 다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만 그때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평균적인 값이에요. 평균적인 값. 어떤 놈은 부닥치다가 좀 더 갖고 있고 어떤 놈은 덜 갖고 있고 그래요. 따라서 이 갭이 50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25밖에 없어도 확률적으로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그 확률이 작아. 근데 확률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포러스를 넣어주는 족족 걔네들이 다 일로 전자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density of state가 득실거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density of state는 누가 만든 거야? 실리콘 격자에 있는 실리콘들이 만든 거예요. 실리콘의 개수가 내가 넣어준 포스포러스의 개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오케이? 10,000배 이상 적어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따라서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캐리어의 농도 가지고 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칠게요.